안녕하세요. 써너리입니다. 제가 6월 초에 호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는데요. 3월부터 EDM 유학센터를 통해서 비자 그리고 어학원 등등을 다 마치고 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제 호주 어학연수를 준비하면서 워홀 영상이나 교환학생 영상을 많이 봤지만 이제 어학연수만 가시는 분들이 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어학연수를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 영상 하나로 끝낼 수 있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면 관광비자로는 3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3개월 이상으로 체류하실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학생비자를 받으면 일을 못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학생비자는 2주당 48시간씩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셔서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6, 7개월 정도 호주에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준비를 빼놓을 수 없는 게 유학원이었어요.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유학원들이 뭔가 연결해서 해주면서 저도 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꾹꾹 눌러 담았으니 그럼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학연수를 가는 이유입니다. 처음에 휴학을 하고 영어 공부를 하면서 토플이나 토익 자격증을 따려고 했었는데요. 어학연수를 가서 영어를 직접 부딪히면서 배워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어학연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토플을 공부하면서 시험을 보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인 회화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경험도 쌓고 해외에서 좀 다른 경험도 즐겨보고 하기 위해서 어학연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호주 브리즈번으로 선택한 이유인데요. 이번 연도 1월에 호주 시드니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 호주만의 여유롭고 되게 잔잔하고 자유롭고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호주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브리즈번으로 결정을 하게 된 건 그때 갔을 때 시드니 물가가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높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한번 가봤으니 다른 곳도 나쁘지 않겠다, 다른 곳도 경험해보고 싶다 해서 브리즈번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브리즈번 시티 집값과 이제 시드니의 근교 집값이 가격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브리즈번 쪽에 원룸 스튜디오 집을 얻고 싶어서 시티 쪽에 있으면 더 활동이 좋잖아요. 그래서 브리즈번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학원을 EDM으로 선택한 이유인데요. 유명한 유학원 두 군데, 모두 강남에 본점을 두고 있는 두 군데 모두 상담을 받아봤어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숙소도 개인적으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제가 장기 복용 중인 약이 있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찾아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가적인 설명이 일절없고 핵심적인 부분만 찝어주셔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때 가게 된 게 두 번째 EDM 유학센터인데요.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상담을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이때 숙소 구하는 사이트도 알려주시고 숙소에 관해 궁금한 것도 다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숙소는 EDM 유학센터에서 어학원 기숙사를 구해주기도 하는데 이때 저는 자리가 마감이 되어서 아쉽게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잡을 때 궁금한 것들을 모두 물어보고 왔어요. 그리고 EDM에서 진행하는 유학준비반 프로그램이나 토익 강의 제공 같은 것도 있으니 이런 것도 많이 즐겨보시면 좋을까 싶지 않아요. 저도 이런 거를 제공받으면서 여러 면에서 어학연수를 확실하게 도와주는구나 싶어서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EDM 담당자님과 소통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일 처리가 굉장히 빠르세요. 그리고 소통이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정말 빠르게 비자를 받았거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좋았고 궁금한 것들 정말 많이 맨날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도 귀찮은 기색 없이 진짜 친절하고 정말 꼼꼼하게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어학연수 준비 과정인데요. EDM 유학원으로 결정을 한 후에 유학원 담당자분께서 선정지은 어학원에 등록서를 보냅니다. 이후에 학비 정산서가 나오면 학비를 납부하고 남은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제 항공권 구매와 숙소 신청을 해야겠죠. 기숙사에 거주할 예정이시라면 어학원이나 학교 등록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어학원 등록 후에 기숙사를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항공권과 숙소는 비자가 나오고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미리 마감될 수도 있어서 숙소는 먼저 계약하되 비자 등의 사유로 취소하거나 미룰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페널티가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스튜던트 원이라는 사이트에서 숙소를 계약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통 유학원에서 어학원 기숙사를 잡아주기도 하는데 저는 3월 중반쯤에 갔는데 기숙사 자리가 이미 다 마감이 되었어요. 내가 가는 6월 초 중순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비자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신체 검사가 없어졌지만 상황에 따라 장기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신체 검사가 요청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자 신청에 필요한 것은 이제 GT 스테이트먼트,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그리고 비자 질문지 정도인데 유학원에서 비자 신청 예시 답변을 공유해 주어서 작성이 정말 수월했어요. 이때 꼼꼼히 베끼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틀을 가지고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어학연수 준비 소요 기간인데요. 어학연수 준비는 반드시 유학원을 거치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혼자 준비했을 때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그리고 비자나 어학원을 계약하거나 신청할 때 중간에서 조율해주는 조율자 역할을 유학원이 담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어떤 것을 할지 몰라서 너무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유학원부터 찾아가서 이제 유학원이 말한 과정을 차근차근 밟으니 저는 한 달도 채 안 나와서 발급이 됐어요. 그래서 평소 복용하는 약도 있고 신체 검사도 받고 그리고 병원도 가고 해야 돼서 저는 꽤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비자 신청을 하고 받기까지 2주도 안 돼서 승인을 받았어요. 1주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학원 등록하고 숙소 구하고 비자 승인 받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기까지 저는 딱 4주, 한 달 걸렸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빨리 하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좀 더 이렇게 빨리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유학원에서 이거 신청해주세요, 이거 준비해주세요 할 때 바로바로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빨리 나오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어학원을 ILSC로 선택한 이유인데요.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프로그램이 더 많은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소규모보다 더 큰 규모의 어학원을 선택했어요. 그 중에서도 수업이 4시까지 있는 곳이 있었고 1시까지 있는 곳이 있었는데 일찍 끝나고 나머지 시간은 좀 더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싶어서 1시까지 끝나는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ILSC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 클래스나 아니면 레주메,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클래스가 열린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것도 있기도 하고 이제 유학원에서 호주 브리즈번 ILSC 한국인 비율을 보여주셨어요. 네, 레벨이 높아질수록 한국인이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곳에 비해서 크게 한국인 비율이 높지 않아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쉐어나 홈스테이가 아닌 기숙사를 선택한 이유인데요. 7번째입니다. 쉐어하우스도 있고 홈스테이라는 선택지도 있지만 저는 개인의 공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성격이라 원룸 스튜디오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쉐어나 아파트 형태는 그리고 남녀 공용의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남녀가 분리되지 않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기도 했고, 그래서 홈스테이는 특히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는 거다 보니 이제 가족들과 트러블이 있을 때 조금 대처가 어렵다라는 후기도 많이 봤었고, 이제 상황에 따른 변수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기숙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숙사는 학생들만 거주하는 곳이다 보니까 기숙사에서도 많은 액티비티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 학생들과도 조금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숙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8번째인데요. 제 유학원 도움 이외에 제가 해야 될 것들입니다. 제 유학원 이외에 계좌 만들기, 숙소 구하기, TFN 발급, 여행자 보험 가입, 유심, 이심, 호주 핸드폰 개통 등은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먼저 은행 계좌를 개설을 해야 합니다.
가서 트래블 카드 같은 거를 쓰셔도 되지만 은행 계좌를 발급받으시면 일을 할 때나 호주에서 쓸 때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커먼웰스, NAB, ANZ, 웨스트팩 중에 저는 온라인 신청이 사전에 가능한 커먼웰스 뱅크를 선택했습니다. 계좌는 커먼웰스에서 출국 2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곧 저는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은 마이뱅크랑 카카오뱅크 이외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둘 중에 고민을 하다가 카카오뱅크 플러스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TFN인데요. TFN은 텍스 파일 넘버입니다. 근데 텍스 파일 넘버는 호주에서 세금을 신고하거나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인 세금 식별 번호인데요. 이것도 받아야 되고 호주 계좌도 오픈을 해야 되죠. 가면은 신청을 해놨으니까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호주에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핸드폰인데요. 저는 유심을 각각 폰에 2개 다 꽂아요 하시는 분들도 봤고 아니면 하나의 폰에 호주 유심, 한국 이심 해서 꽂으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여러 영상 찾아보니까 서브폰을 사용하는 게 가장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휴대폰에는 제 한국 유심을 꽂고 그리고 제 메인 폰에는 호주에서 옵터스 같은 통신사에서 유심을 사서 꽂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한국 핸드폰 요금제에는 정지하지 않고 절대로 핸드폰을 정지하시면 안 되고 가장 저렴한 요금제로 바꿨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은행 업무나 이런 게 있을 때 인증 문자를 받아야 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보내야 할 일도 생기죠. 그럴 때 이제 못 쓰기 때문에 정지를 하면은 정지는 꼭 하지 않고 저렴한 요금제로 바꿔놓는 게 좋습니다. 다들 알뜰폰 요금제 많이 사용하시던데 저는 통신사에 전화해서 가장 저렴한 요금제로 해주세요 했더니 11,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브폰은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숙소에 두고 다닐 예정이고 메인폰은 호주 유심을 꽂아서 호주 번호를 생성해서 친구들과 연락도 하고 하면서 가지고 다닐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8가지 Q&A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어학연수 준비를 하면서 이게 영상을 보면서 조금 한 곳에 모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모아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아마 짐 싸기 영상으로 찾아올 것 같아요. 6, 7개월간 장기 체류를 할 때 짐은 어떤 걸 싸가면 좋을지 그리고 저는 어떤 걸 준비해 가는지 이런 걸 담아볼 테니까요.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영상은 호주에서 브이로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나루였습니다. 안녕.